자, 물밑에 있는 여권, 대권 잠룡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야권의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의 갈등이 설 연휴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로 이 갈등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경수 전 지사의 목소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저들과 무엇을 다르게 해나갈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이틀 전 자신의 SNS에도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했었죠. 비명계들은 일제히 공천에서 탈락하는 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친명계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김경수 지사의 치명적인 아픈 곳이죠. 드루킹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또 맞받아쳤네요. 글쎄요, 뭐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지적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 등을 돌린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좋아했던 이런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 등 돌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표현이 많이 거칠었죠. 뭔가 치욕을 받고 나갈 땅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친명 세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지금 친노 패족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 교체됐을 때 그때 이미 그렇죠. 친노는 패족 선언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 야당 내부에서 던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금기돼 있는 말들을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과거의 친노 패족 선언이 결국 친문 진영의 반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친명의 주류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다수가 친문 체제일 때, 그때 또 빛을 못 보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일극 체제, 뭔가 사당화 이런 논란이 처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상 친문 세력이 주류였을 때, 그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친명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친문도 그런 권세를 누렸던 시기가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패족 선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사과, 유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제안하면서 함께 민주당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주장을 해야지 어떻게 모든 것을 친명에게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유연한 표현을 하면서 진정한 그 화학적 결합으로 갈 수 있는 발언들을 해야지, 저렇게 거친 발언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좀 다양한 민주당을 가는 길에는 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비명계의 이 반박, 그리고 또 공격하는 거친 발언들이 쏟아지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요, 김경수 전 지사 등 이런 비명계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장관도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집안 싸움 그만하고 지금은 윤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를 지금 전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만약에 건전하게 가려면 저런 식으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격한 또 논쟁과
이러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그게 오히려 더 건전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것이다라고 무게를 실어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올해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강건하고 건재했을 때는 내부에서의 비판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현 시점상 더 이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에 비춰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의 언급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당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이 돼서 쇄신 효과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이 혁신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때 민주당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원로지만 이런 이제 이견이 분출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박지원 의원의 말 중에서 전국을 나름대로 찔렀던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비명계 도전이 찻잔 속의 태풍인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역사와 맥락을 갖고 일어나는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전국이 열리는 상황에서 비로소 좀 늦게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명계 입장에서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진작에 더 건조하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고원들, 조언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때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단일 대우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권의 잠룡들도 견제해야 되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젖은 장작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또 내부에서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드루킹 다시 언급하고 친노 패조까지 언급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견제해야 될 대상들이 훨씬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선거가 다가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선거가.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당대표를 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쯤 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도 있지만 그 계파 간의 또 대결 구도도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파 간의 대결 구도에서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집단적인 구도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걸 뭐 싸움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경쟁을 표현할지는 그건 뭐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쟁 구도가 불가피한 건 맞아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 등의 경우에 좀 늦게 등장한 건 맞죠. 네.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정치 상황을 보다가 그 정치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 정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이재명 대표 등이 만드는 것이죠. 아하. 그 점을 이제 박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장해서 정책 상황에서 내 지분 줘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소구력이 좀 떨어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그 지분권자가 나서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 그리고 다른 인물들의 움직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지각 변동의 시작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